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녀오자마자 너무 차가운 날씨가 돼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새로운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테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보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을 하셨고요. 충북 시민자원봉사회장 하셨고 청주시 탁구협회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MG 새마을금고 충북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다녀오시다 보니까 주민들 또 유권자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정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나 우리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은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했을 건데, 특히 요새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하셨으니까 실물 경제, 서민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텐데, 이런 때는 어떻게 좀 버텨야 됩니까? 경제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야 한다면 최근의 경제는 열이박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형국인데요. 도처에서 물가나 환율을 자극할 수 있는 가변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물가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절약하고 줄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서민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셨고 지금 청주시 탁구협회장도 5년째 하고 계시다고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게 이게 정치하시는데도 도움이 좀 되시죠? 정치가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고 한 곳의 어떤 지식만 능력만 갖고는 되지 않는 어떤 살아있다 그럴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곳을 경험한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으로서 올해 이제 설 명절도 지났으니까 내년에 또 총선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이 어떤 밖에 보여지는 거, 좀 큰 틀에서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생활정치, 지역 주민들과 밀착되고 그분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밀착형 생활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네. 하는 게 또 제가 추구한 정치 방향이고요. 주로 이제 밀착형 생활정치 하시려면 좀 유권자들 많이 만나셔야 그렇죠. 되잖아요. 많이 접촉해야 되겠죠.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동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만이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되지. 네.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보면 지역에는 거의 행사 때나 이렇게 중요한 날짜나 이럴 때만 오시고 평상시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로서는 필요한 때에 정치인들이 옆에 없는 대개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지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을 주로 철새 정치인이니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제 바로 정치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다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말씀을 좀 나눌까요? 예. 나경원 전 의원께서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온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나오시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어떤 경쟁을 흥행 차원에서는 경쟁이 돼야 되겠지만, 네. 또
어떠한 당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또 살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부적인 경쟁이 또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신 나경원 후보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이제 두 분으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선으로 가면 이제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네. 어떻게 이번 당대표 선거 당협위원장으로서 투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그 구체적인 선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게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네. 당원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투표권에 넣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책임 당원을 몇 프로 할 것인가, 일반 당원은 또 몇 퍼센트 할 것인가, 또 현장 투표를 몇 퍼센트 할 거에 따라서 네.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상황 정리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도 룰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구체적인 룰이 안 정해져요. 하도 후보들 위주로 이제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건 이제 그런 시간에 따라서 이제 룰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겠군요. 지금 당원으로만 100% 하겠다. 그것만. 이것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당대표가 중요한 게 뭐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든 또 뭐 의원이든 또 안철수 의원이든 그분들이 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총선에 이게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영향이 있겠잖아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직접적입니까? 예, 제가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아, 저번에 4년 전에 그 승덕구에 나오셨다가 그때는 이제 예비 후보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비 후보로. 그때 이제 정우택 의원이 왔잖아요. 무심천 건너서. 예, 그러시죠. 그때 이제 뭐 억울한 점도 많았을 텐데 그때도 그런 이제 당 대표나 당의 결정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심위, 예. 공심위에서 결정을 하니까 지역에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원으로서 당인은 당의 명령에 당의 그 지침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내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정 의원님을 최대한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 얼마나. 제가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막 잠버 입고 막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김정복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의원 예비 후보만 3번을 하셨답니다. 예. 이번에는 내년 4월 선거에는 꼭 본선거에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 때보다도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좀 유리하다랄까?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죄송한 질문인데 나오신 김에 이것저것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청주 흥덕구가 청주 청원구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도전자들이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도전자도 많고 또 네. 실질적으로 험지고 우리 당에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험지고 그죠? 예. 민주당에 청원구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그런데 이제 흥덕구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면 위원장님 계시고 제가 좀 뭐 거명을 좀 할게요. 뭐 본인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윤익은 지금 경찰청장, 그 다음에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인가 이분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 많이 그분들 거론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혹시 그분 중에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뭐 양해해 달라 이런 얘기한 적은 한 번은 있어요?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경쟁력이라든지 실제로 나올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지역의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흥행도 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끌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도 다 와도 한꺼번에 다 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까? 뭐 이긴다기보다 제가 제일 오래 활동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덕구에 지금 몇 년 동안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도의원을 제가 2002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간 지역에서 오.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흥덕 새마을금고도 이쪽에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예. 네. 다 여기서만 도의원 하시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시고, 예. 당협위원장 하시고, 예. 계속 여기서 활동. 예비 후보로도 여기서 예비 계속 후보로 활동. 국회의원 예비 후보 3번 나오시고. 예,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죠. 아, 그럼 왜 그쪽으로도 해볼 만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예,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지방의원으로서는 좀 한계도 많이 절감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는 길이다.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직은 1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일단 당대표도 안 뽑은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그래도 뭐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 등록이 올 말인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그때부터 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 그게 180일인가 120일 전인가 네. 뭐 그러니까 그전에는 활동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아, 예비 후보 전에는 예. 평소에는요. 그렇죠. 일반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되거든요. 가서 네. 이제 뭐 맘 놓고 이 명함도 돌리지 못하고 또 어디 가도 이렇게 조명을 받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시도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이니까 자연스러운 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런 활동 자체가. 아, 그리고 참 요번에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많이 국민의힘에서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도의원이 4분이 전원 다 당선됐고 네. 시의원이 7분인데 6분을 당선시켰습니다. 7명이 정원인데 6명이 당선됐다고요? 예. 대단하시네요. 예. 도의원은 4명 다. 예, 됐고. 충북에서 가장 많은 실질적 의원을 의원이 있는 곳이 우리 흥덕구입니다. 유권자 수도 또 그만큼 많죠. 그렇게 이 바람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바람이라는 게 뭐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또 이제 상황은 뭐 정치를 그래서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네. 말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때 가장 그 이슈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어떤 게 부각될까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느낀 그 민심이랄까 그것은 경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제일 그 총선 화두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기 흥덕구는 SK 하이닉스도 있고 여기 뭐 백화점도 있고 고급 아파트도 있고 해서 경제 사정이 좀 딴 데보단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마찬가지입니까? 어때요? 이게 경제라는 것이 정치와 항상 그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와블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경제가. 그렇다면은 어쨌든 집권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치, 정책, 실물 경제를 잘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에 묶여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지금 당대표 선거 때문에도 이렇게 논란이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그렇게 하고 또 여기는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장단점 이런 것들이 총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여기는 뭐 이제
아성이라고 그럴까요? 지난 20년간 우리는 한 번도 이곳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고무적인 것은 작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한 8,000표 가량 이겼고 우리 충북에서 네. 5만 표를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직접적 기여도가 컸습니다. 또 네. 그 이어서 이어진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지사, 도지사 같은 경우 한 15,000표 이상을 저희들이 민주당에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흥덕의 민심도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었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직접적으로 뭔가 지역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이제는 피로감을 느낄 때도 됐고 새로운 정치로 잘 해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당의 승산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승산을 승리로 만들 우리 김정복 위원장님의 강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 지역의 도의원 때부터 지역에 활동을 했었고 또 저는 그저 선거 때 와서 명함 돌리고 당의 바람에 의지해서 선거하는 게 아닌 평상시에 지역 주민들과 접하고 지역의 현안이나 모든 것을 잘 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만 있다면 다른 후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저만의 강점으로 살릴 수가 있다. 또 특히나 제가 그 실물 경제에도 10년 이상 네. 전문가로서 또는 이제 학생들도 강단에서 많이 지도해 본 경험 또 지방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그 정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을 중앙 정치와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후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역에서 20년간 표밭이라고 할까요? 다져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주로 이제 많은 활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을 두는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어요? 저의 그 당에 당원이 이쪽 흥덕구에 한 2만여 명 있고 책임당원이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책임당원 배가 운동을 좀 더 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하는 밀착형, 네. 지역 밀착형 서민 정치를 하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새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음력설이 지났으니까 아주 새해 첫날이나 마찬가지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 김정복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자신의 어떤 그 입신영달을 위한 활동이 아닌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지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진정한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요즘 운동은 어떤 거 하세요? 네, 운동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또 지역의 민심을 들을 수 있고 지역인과 밀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기 축구도 하고 네. 테니스도 제가 많이 하고 네. 또 제가 또 전에 태권도 선수도 했고 또 이제 뭐 육체미 운동이라든가 뭐 배드민턴, 탁구는 현재 청주시 협회장을 하는 등 다방면의 스포츠를 많이 하고 그분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위원장님이시 건강한 정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